지난 몇 달간의 기록.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처되는 일이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이사를 마치고 입사하게 된 병원. 매일 알코올을 만지다 보니 손가락이 다 망가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제서야 열심히 장갑을 꼈다.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건강함을 위하여. 나는 주사해본 적도 없는 신입인데 날 받아준 병원에 감사했다. 토니켓을 사서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했다. 혈관 카테터도 이렇게 많이 구입했다. 혈관 넣는 감을 익히는 연습이라면 한 개라면 충분했겠지만 나는 내 혈관으로 직접 주사하며 연습해야 됐으니까. 실패하면 유튜브를 찾아보며 왜 실패했는지 공부했다. 실패의 여러 자국들. 거의 멍이 든 채로 그렇게 출근을 하고 다녔다. 손등도 보세요. 면봉 많은 것도 왜 그렇게 힘들던지. 나중에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하나 만드는데도 1분이 넘게 걸렸던 초보였다. 공부하고 외울 게 많아서 수첩 한 권은 금방 다 써버렸다. 추가 구입하기. 생소한 의료 용어들도 많았지만 어디든 그 병원마다의 체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을 수밖에. 내가 적으려고 하면 적지 말고 흐름을 봐. 이렇게 말하면서 못 적게 하고 안 알려줄 때가 많아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유튜브로 다시 찾아서 공부하기 바빴다. 악으로 깡으로 유튜브로 터득했다. 수액도 잘 알려주지 않아서 유튜브 보면서 팔에 구멍 나도록 연습을 했다. 불평하기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고 배워야 했고 경력이 필요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잇몸이라도 써서 뜯어야지. 혈관이 없는 환자들을 보다 보니 발에까지 연습을 하게 됐다. 나를 수액실로 보내면서 아무도 자신들의 팔 한 번을 내어주지 않아서 처음 수액실은 공포 그 자체였다. 몇 번 해보고 나서는 아무렇지 않아졌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 피와 바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의 장점이다.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막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진료 어시하는 도중에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니 한쪽 청력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 했는데 다음날 진료를 받아보니 고막에 물이 차 있었다. 콧물도 없는데 왜 중이염이 온 거야.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약도 받고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서 죽을 먹고 지낸 날들. 참 많이 지치던 나날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씩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았다.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가? 왜 매번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줬다고 할까? 수첩을 매번 가지고 적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 정말 사람 많고 바쁜 곳에 입사하게 되어서 하루 종일 서서 어시하려니 다리가 터질 것 같아서 다리 마사지기를 구입했다. 다 같이 점심 먹으며 함께 있는 게 너무 버거워서 점심에는 쉬고 떡을 하나씩 먹으면서 지냈다. 어떤 날은 혼자 스벅에 가서 먹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밀집된 도시의 스벅은 도저히 쉬는 기분이 아니다.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주문도 밀리고 무엇보다 너무 시끄러워서 고막에 물이 찬 나에게는 해로운 곳이다.
그래도 스벅에서 혼자 점심 먹어보고 싶었어. 이번에는 혼자서 백반에 도전했다. 워낙 환자가 많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금방 기진맥진해졌다. 마냥 눕고만 싶어질 때도 있지만 밥이 엄청 고파지는 날도 있다. 밥을 다 먹고 나가는데 식당 직원분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강남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날, 쏟아지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제는 조금 웃긴 마음으로 써볼 수 있는 유치한 텃세. 병원에서 다 같이 아침 준비할 때 내 거 물컵만 빼놓고 자기들 것만 챙겨서 올려놓는 거. 내 거 유니폼 빨래만 빼놓고 세탁기 돌리는 거. 그 이후로 빨래 담당은 내가 되었지. 한 번은 누군가 유니폼에 볼펜을 안 빼고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빨래 돌려서 나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다며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만 있는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하더라. 굳이 그런 거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우정이다. 뭐만 물어봐도 요즘 유튜브 잘 돼 있다. 유튜브로 배워라. 대답을 하려고 해도 말하지 마요. 열받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놓고 지금 혼잣말해요?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팩트 체크했어요? 어느 날은 데스크에서 대놓고 내 성대모사를 따라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내가 듣고 있다는 거, 내가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걸까? 조롱당하는 느낌에 눈물이 울컥 나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끈기 있다, 인내심 있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내가 끈기라도 있다는 거라도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뭐든 참고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쓰리고 힘든 말들을 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가 한심했다. 너 그 힘든 일들 다 겪었잖아. 사별해서 두려울 것도 없는 너일 텐데 그게 뭐라고 힘들어하는 거야. 아침마다 마음을 다잡았지만 집에서 병원에서 참 많이도 울었다.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다. 나만 없어지면 다들 좋을 텐데 난 왜 여기서 버티고 있나. 아예 대놓고 저렇게 괴롭히는데 괴롭힘 당하는 내가 문제 아닐까?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무시하면 별거 아닌 문제들인데 숨을 조여왔다. 어느 날 화를 내다 못해 그 화에 이기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르 떠는 걸 보고는 내 마음이 끊어졌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버텨보자 했는데 내가 싫어서 부르르르 온몸을 떠는 걸 보니 난 이제 됐다 싶어졌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내가 퇴사하겠다고 하자 나만 있으면 좀 더 버텨보라고 하겠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더 버티라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단체로 절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버티지 말자. 인내라는 이름의 자기 방임이다.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존재는 세상에 없어. 한 번은 쓰레기통 비우는 걸 보고 제가 할게요 했더니 지금? 이제 와서? 진작에 도와준다고 하던가. 내 일이 아닌 걸 도와줘도 똑바로 안 하냐며 엄청 혼이 났다. 내 일을 먼저 하고 도와줘도 혼이 났다. 나중에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분위기 보며 죄송하다고 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다. 나중에는 다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제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주길 바랬다. 점점 주눅이 들고 겁이 났다.
원장님실에서는 어씨 잘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갑자기 진료실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걸 뒤에서 밀착해서 보는데 그때 이게 뭔가 싶었다. 갑자기 이런다고? 뒤에서 계속 지켜보는 눈길이 너무 무서워서 진료실 안에서 눈물이 터져버렸다. 원장님과 사모님이 신경 써주시고 몇 번이나 퇴사한다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겨우 일할 수가 있었다. 나중에 꼭 재입사 해달라며 퇴사를 허락해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다. 그걸로도 너무나 충분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다른 실의 선생님과 친해져서 조금 숨구멍이 트이기도 했다. 어디를 가서도 사람은 한 명 얻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다. 사람이 재산이지. 늘 나를 잘 챙겨주시던 선생님. 퇴사하기로 한 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창 전골에 추가를 많이 해서 먹는다. 네. 또 원래 늘 한 주마다 꽃을 샀었는데 너무 더워서인지 하루 만에 꽃이 시들기 시작한다. 당분간 여름에는 꽃을 안 사야지. 이번 여름 마지막 꽃이다. 이번 주 꽃은 강렬한 주황색 장미. 오랜만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클리닉을 받으러 갔다. 다들 머리 자르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복구 클리닉까지 해보고 결정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내 구렛나루까지 꼼꼼히 펴주시다니. 꼼꼼하게 클리닉으로 잘 펴주셨지만 효과는 얼마 못 갔다. 클리닉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맥주 한 잔. 맥주 마시다가 급 너무 맛있어서 홍보를 해본다. 오픈날 1번으로 줄을 서서 은행 업무를 본다. 집에 오면 손 까딱하기도 싫어서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식기세척기를 샀다. 설치하지 않아도 위에 물을 넣어주면 작동하는 비설치식 식기세척기다. 조그만 게 수압이 장난 아니다. 속 시원하다. 사길 정말 잘했다. 물을 직접 넣어주는 게 귀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괜찮다. 이게 훨씬 더 나아. 오아시스에서 장을 볼 때 식기세척기용 세제도 같이 사고. 식세기 이모님 환영해요. 판교역쪽만 큰 번화가인 줄 알았는데 몇 정거장만 더 가면 또 다른 도시 같은 곳이 나온다. 여기가 상권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수액을 아주 잘 놓게 되어서 수액으로 따로 알바를 구하기도 했다. 체열, 수액으로 알바하고.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도 수액 알바를 했었다. 수액을 워낙 빡세게 해본 경험 덕분에 이런 고수입 알바도 해보고 어찌 보면 참 감사하네. 그런데 여기 면접부터가 약간 과하긴 했는데 계약서와 인사카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키, 몸무게, 혈액형, 종교, 부모님 학력이랑 연락처까지? 주거는 자가, 전세, 월세인지도 써야 되고
초등학교 소재지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련한 서류도 얼마나 사인을 많이 했는지. 기본적인 연월차,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고 왜 나는 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가? 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 알바생인데 이 많은 서류를 내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퇴사하려고 물어보니 혹여 내가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고 범죄자로부터 회사는 이 직원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거라고. 범죄자인 거랑 키 몸무게가 자가인지 전세인지가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네. 그걸로 범죄자인 걸 알 수 있나? 오늘도 자기네 쪽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했단다. 나보고 왜 예민하게 구냐면서 이상하다고 했다.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다. 맛있는 커피를 검색해서 방문한 곳.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곡선 쟁반이 너무나 내 스타일. 몇 달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마음의 기준을 갖는다.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란 생각이 3번 이상 크게 들면 경력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몸이 망가지기 전에 나오자는 것. 오늘도 나는 소중하고 사회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겸사겸사 친구 만나러 나온 날. 나무가 가득한 테라스가 있는 통닭집에 왔다. 이렇게 오늘 만날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맞히는 게 자꾸 만나이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흔이 넘으셨다. 저가 만으로 40 우리는 잡아줘야지. 체감도 다르니까. 왜 이렇게 맵지? 그런 부분 있어. 그런 부분 있어. 왜 갑자기 맵지? 그런 부분이 있어. 아까 나도 먹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코찔찔 나오는데. 바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지만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은 똑순이. 나의 어려움과 고민도 술술 털어버릴 수 있는 친구. 오늘도 너무 반갑고 고마워.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거죠. 늘 이불 빨래는 집에서 했었는데 베란다가 워낙에 좁고 햇빛이 적게 들어와서 냄새가 나길래 빨래방으로 갔다. 여기 카드랑 지폐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교환기를 찾아서 헤맨다. 속 시원하네.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짧고 너무 귀찮아서 에어컨이 없는 세탁방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버텼다. 뜨끈뜨끈 부드럽다. 이날은 나에게 기억에 오래 남을 날이다. 미팅이 있어서 기다리느라 먼저 커피를 주문했다. 무슨 미팅인고 아니 바로 출판사 미팅이었어요. 그동안 나에게 출판 의뢰가 조금씩은 들어왔었는데
그때 우울하고 괴롭던 나를 떠올리기가 겁이 났고 다시 성일이에 대한 그리움과 우울과 죄책감으로 뒤범벅되어서 글을 쓰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워낙 큰 대형 출판사였고 제안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우선 미팅부터 해보기로 했다. 그냥 나의 삶은 특이점이 있는 데다가 구독자도 있다 보니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유튜브를 진심으로 정주행하셨다는 걸 느꼈다. 나에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요청하는 곳이 그간 꽤나 있었는데 자극적인 영상 몇 개만 보고 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 윈윈이다 식으로 접근해 오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싫었다. 이 출판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원했고 짧은 에세이형이라 부담이 적었다. 그거야지. 아니 그냥 초점을 미래에 맞추고 있어서 기간도 꽤나 넉넉히 잡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땡기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답을 못 드리고 있다. 나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오면 신중을 넘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진다. 그런 면에서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촬영하는 거 자각을 못하다가 새우머리를 먹고서 급 당황하게 되었다. 방금 징그러워졌나요? 아니요. 오랜만에 들린 광교 엘리웨이. 엘리웨이에 오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책 발전소. 우리 구독자님이 편집하셨다는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책을 읽어보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참 많았다. 책을 읽고 있는데 내 구독자님도 만나게 되고 조금 부끄러웠다. 여름빛으로 시원해 보이는 문진. 발가락에 힘을 주고서 팔을 쭉 뻗으면 허공이 아닌 무언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썩 위로가 될 때가 있다. 사고 싶은 컵은 많았는데 다들 무게감이 있다 보니 선뜻 손이 가지지 않는다. 오랜만에 형운 텐동에 들려서 밥도 먹고 가기로 했다. 내가 1번 손님이다. 항상 기본 텐동으로 먹다가 오늘은 안하고가 들어간 스페셜 텐동을 먹었다. 튀김을 그릇에 옮기고 술안과 양념 간장과 밥을 비벼서 맛있게 뚝딱 비워낸다. 안하고는 수분이 많은 터라 텐동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음에는 기본으로 먹어야지. 오늘은 사별자들 모임이 있는 날. 여러분 뭔가 제가 주최한 느낌이 들어요. 다들 어디서 이렇게 모임이 주최되냐고 하시는데 네이버에 있는 사별자 카페이고 예전에 정모에 만났었던 멤버들끼리 개인적으로 갖는 모임이에요.
오늘은 4번째 만남인데 물론 한 번만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람마다 이겨내는 방식들이 각각 다르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날이 너무 뜨겁다. 손가락도 보호해줘야 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정신과도 잘 다녀오고, 친구가 산후조리원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서 픽업을 갔다. 여긴 다 지정주차구나. 그걸 몰랐네.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드디어 오네. 야, 이렇게도 네 배가 보인다. 와. 푹신하고 조용한 고디바에서 같이 수다 떨기. 어쩌다 한 번은 먹겠지. 어쩌다 못 먹겠다. 가서 입어야지 하고 샀던 거. 이 두 개를. 미진이네. 미진이네 들려서 옥수수도 받아오고, 하나하나 랩에 싸서 준 미진이 고마워. 옥수수를 쓱쓱 썰고 믹서기에 우유를 넣고 갈아준다. 냄비에 붓고 생크림을 넣어서 끓여준다.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심지와 수염은 물을 끓여서 먹는다. 커다란 구름이 너무 좋아서 찍어봤다. 오늘도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는 소연이. 이제 곧 출산을 앞둬서 아기 이야기로 가득하다. 예전에는 친구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점점 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연의 섭리처럼 관계보다는 인생을 놓고 보게 된다. 친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축하가 앞선다. 수유베드 처음 누워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 오늘 영상을 올리면서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짬짬이 모아서 올려봅니다. 내 감정들을 올리는 건 나의 밥벌이에 대해서 올릴 때는 참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아직 소아과 다녀요? 조무사 아직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 때 한 번씩 현실이 짚어지기도 해요. 보는 눈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하나하나 자세히 유튜브에는 올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무사로 일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일을 할 거고요. 몇 달간을 몰아서 올린 아픈 기억에 다들 조무사의 힘든 일만 생각하실까봐 걱정도 하실 텐데 어디든 장단점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